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해외 중국 민주당 캐나다 위원회는 26일 육사 학살의 35주년을 앞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왕진타오, 왕단, 성쉐 등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89년 육사 학살 목격자이자 민주전선 글로벌 부주석 성쉐는 35년 전 장면이 아직도 마음속에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89년 6월 3일 동료는 군대가 정말 시내로 들어왔다는 말을 전해주어 길가에 있던 우리 집에서 나와 보았다. 우리 집 바로 아래에서 군인들이 대열을 지어 전진하고 있었다. 우리 집 문을 지나던 군인들은 총이 아니라 쇠못이 감겨있는 철퇴를 들고 있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많은 사람이 군인들에게 광장에 가서 학생들을 진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군인 2사람은 막았지만 군대 전체가 멈추지는 않았다. 군대는 멈춘 이 2사람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내가 사는 곳은 베이징 공항국 대각선 맞은편에 있고 광장과 매우 가깝다. 이날 밤이 되자 거리에는 장갑차가 지나갔지만 탱크는 없었다. 오전 3시 30분경 천안문 광장에서 총소리와 굉음이 들렸다. 다친 사람들을 싣고 광장 쪽에서 내려오는 평판 3륜 리어카가 북경 병원 쪽을 향하고 있었다. 모두 마치 총이 발사된 것 같다고 말하며 즉시 흩어졌다. 나는 동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당시 친구와 함께 장안거리 시단의 길목에 작은 가게를 차렸다. 남편은 장안거리의 교차로에서 군인들이 총격을 가하는 것을 목격했고 19세 소녀 장진은 머리에 총알이 관통해 남편 동신의 팔에 안겨 축 늘어졌다. 총알은 남편 가게 문을 부셨고 그녀의 뇌수와 머리카락이 문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남편과 친구가 그 소녀를 데리고 뒤뜰로 나가 병원으로 보냈으나 소녀는 숨졌다. 1993년 남편은 육사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딩저린 선생님께서 이 소녀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천안문 광장에 가보고 싶었다. 우리 2사람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천안문 광장으로 걸어갔는데 이때 날이 밝았다. 우리 집은 천안문 광장에서 660m 떨어져 있어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광장을 향했다. 그때 우리는 광장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을 만났다. 그 중에 흰옷을 입은 의료진도 있었는데 그들의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또 한 사람은 손에 벽돌을 들고 있었는데 벽돌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나는 눈물이 쏟아졌고 분명히 학살이 일어났을 거로 생각했다. 나는 또 빠른 걸음으로 천안문 광장 동남쪽에 도착했지만 더 나아갈 수 없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광장이 보였다. 당시에 이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하니 그땐 정말 화가 났다. 당시 길 남쪽에는 많은 서민들이 서 있었고 장안대로 북쪽에는 탱크와 13호 군인들이 있었다. 서민들은 계속해서 파시스트를 외쳤다. 그때 탱크 한 대가 우리 쪽으로 방향을 돌려 우리는 모두 도망갔다. 그 후 탱크는 갓돌에 걸려 6바퀴를 돌더니 다시 돌아갔다. 그러자 사람들은 재빠르게 돌아와서 또 파시스트, 너희가 무슨 인민의 군인인가? 너희는 파시스트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면에 한 군인이 총을 겨누고 쏘았다. 이번에는 도망갈 길을 없이 나는 급히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 후 누군가 총 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멈추는 순간 나는 분노, 두려움, 굴욕감이 교차된 감정을 느꼈고 이 느낌은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 나는 머리를 들어 반대편에서 총을 쏜 군인들을 바라보니 젊고 무식한 소위 말하는 그런 얼굴이었다. 이때 2사람이 다리에 총상을 입자 평판 3륜 리어카를 밀던 사람이 다가와 2사람을 끌고 갔다. 그 후 우리는 바로 흩어졌다. 6월 5일 남편은 19세 소녀가 총에 맞아 죽었고 가게 문도 부서진 상태로 소녀의 머리카락과 뇌수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말해 나는 가게에 가보자며 남편과 시단에 있는 가게로 갔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수에는 길가에는 탱크가 있었고 고층 빌딩에는 기관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보였다. 모든 교차로는 마치 점령된 도시처럼 느껴졌다. 중공은 자국에 대한 침략과 인민에 대한 학살을 단행했다. 당시 모든 길목에는 기관총이 큰 길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천안문 광장에 군 경비병들이 교대하면 우리 집 문 앞을 지나가는 군인들을 보았고 탱크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모습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펑위란 홍콩 캐나다 합자협회 회장은 35년 전 베이징에서 중국 주재 덴마크 정부 차관 대표를 지내며 육사 학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6월 4일 친구와 함께 건국 문 밖에서 탱크와 선양에서 온 군용차를 막다가 탱크를 따라 난처로 갔다고 회상했습니다. 바로 옆에 대학생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죽었는데 그 총구멍이 5인치나 됐다고 말했습니다. 펑위라는 자원봉사대의 한 운전기사는 매우 용감했고 우리를 도와 운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왕푸징 호텔 매니저는 베이징에 있는 모든 홍콩 학생, 언론인, 사업가 등을 공항까지 수송하라고 특별히 우리에게 대형 관광버스를 제공했다. 나는 떠나면서 기사님께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그는 진실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오늘까지 나는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진실을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공산당에 대한 한을 효과적인 행동으로 변화시켜 중공의 합리성과 안전성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구호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국가에서 공산당을 포위하자는 전략적 사고를 추진해야 한다. 제재, 외국 대리인 등록법 등을 통해 중공 사악한 정권의 대외 확장과 간섭, 침투 야망을 폭로해야 한다. 여러 민족이 공동 행동을 취하고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전략적 동맹을 맺는다면 공산당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 펑위라는 중국 본토인이든 홍콩인이든 중국계 캐나다인이든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중공 침투 저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육사를 기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민주 중국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홍콩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